그녀는 화가 나 남편 앞으로 가서 엄마가 준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장모님이 준 반찬들이지. 어떻게 엄마한테 문도 안 열어줄 수가 있어? 난 또 뭐라고? 네가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잔소리만 하시는데 너 같으면 얼굴 보기 좋겠어? 너도 우리 엄마가 네 얼굴만 봐도 잔소리를 줄줄 늘어놓으면 정이 뚝 떨어지겠지. 안 그래, 그래도 밖에서 보자고 했어. 그러니까 성질 내시면 서그냥 가시던데.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엄마 입장에선 당신이 아직도 게으른 것 같으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잖아. 아빠 친구분도 매번 싫은 소리 하시니까 엄마가 더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당신이 좀 잘하면 안 돼? 내가 왜 맨날 나만 잘해야 하는데? 장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실 생각은 왜 안 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연희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로 성장하길 바랐으며 연희 씨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늘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성실한 학생으로 항상 선생님과 부모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종종 부모님의 높은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연희 씨는 가족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칭찬이 부족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 씨는 어린 시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냈으며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연희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성향은 그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견디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연희 씨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 있어서 특출나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교우 관계만큼은 늘 좋았습니다. 학업 성취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강점을 보인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거나 문제가 생길 때 중재자 역할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연희 씨는 특별히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무지고 똑부러진 성격 덕분에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선생님들로부터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학급에서 역할이 주어질 때면 언제나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연희 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었고 그러한 모습에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희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먼저 다가가 화해를 시도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항상 신뢰받는 존재였고 문제가 생기면 연희 씨의 조언을 구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기꺼이 제공하는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부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공부가 잘 안 풀릴 때에도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교우 관계가 탄탄했던 덕분에 학교 생활은 비교적 평탄하게 흘러갔고 그녀의 이런 사회적인 능력은 자라면서 더욱 큰 장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희 씨의 야무진 성격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그녀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연희 씨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학교 생활을 병행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대학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폭넓은 인간관계를 쌓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연희 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바빴고 업무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야무진 성격과 책임감 덕분에 연희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래처에서 일하는 한 남자 직원과 업무를 함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과 관련된 대화로 시작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연희 씨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모습에 끌렸고 연희 씨 또한 그의 진중함과 배려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연희 씨는 이 남자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결심했고 이후 둘은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연희 씨와 남편은 큰 문제 없이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갔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딸을 낳게 되었고 그 순간은 연희 씨와 남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연희 씨는 더욱 가정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고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가족으로서의 삶을 즐겼습니다.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연희 씨와 남편은 서로의 지지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티격태격하던 일상 속에서도 아이 재롱 한 번에 사르르 마음이 풀리며 가족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믿고 함께 살아왔던 남편이 남도 아닌 원수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평온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며 느꼈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만큼 남편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지만 남편은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의 상사가 남편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고 늘 불만이었던 남편은 어느 날 그녀와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직이 쉽지 않았고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이 유치원비도 매달 나가는 형편이었기에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니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자신도 새 직장을 알아보느라 바쁘다며 핑계를 대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에 계셨던 엄마는 그 부탁을 받아들여 당분간 올라와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자연스럽게 그녀네 집안 사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찾고 전전긍긍하던 모습을 본 엄마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집으로 내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남편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동네에서 누구나 알 만한 자산가였고 그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된 남편은 처음에는 성실히 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게으른 성향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근무 시간 중 잦은 이탈뿐 아니라 남편이 맡은 일에서 실수도 빈번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사위의 친구라서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참아주었지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서야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그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진짜 내가 집으로 우편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 대출 받았어? 남편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주식 좀 하느라고 그랬어. 그녀는 더욱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은 오히려 그녀에게 되받아쳤습니다. 내가 괜히 그랬겠어? 이게 다 잘 살아보자고 한 거잖아. 그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 잘 살 생각이 있으면 일이나 열심히 했겠지. 아빠 친구분이 뭘 하시는 줄 알아? 친구 사위라서 쫓아낼 수도 없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만 핀다고. 근데 그게 다 주식하느라 정신이 빠져서 그런 거였어?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뭐, 정신이 빠져.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왜? 내가 못할 말했어? 우리 아빠, 당신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아저씨한테 얼마나 사정사정했는지 알기나 해?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 말 다 했어. 그러는 너야말로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아직 지선이가 어리니까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집에서 보라고 한 게 누군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나가서 돈 벌면 당신이 어떻게 나올까? 빈둥빈둥대면서 소파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 상상이 간다. 남편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누라가 이렇게 남편 바가지나 긁어대는데 내가 밖에서 퍽이나 일이 손에 잡히겠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 대출 받아서 주식한 거는 어떻게 메꿀 건데?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사고를 쳐.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남편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름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도 결국 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댁에서 돈 한 푼 나오지 않고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평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남편은 손을 벌릴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처가집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그녀는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이 못 믿어왔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보러 올 때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엄마 눈에는 아르바이트 나간 딸 대신 집안일이라도 해놓으면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배를 긁는 모습이 한심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네는 일 안 나가고 왜 집에 있나?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 뭐 외근 나갔다가 퇴근해도 된다고 해서 좀 일찍 왔습니다. 엄마는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지선이를 보면 된다고 나한테 전화나 주지. 부랴부랴 올라오느라 땀을 뻘뻘 흘렸구만.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장모님, 제가 지선이를 혼자 어떻게 봅니까? 밥도 챙겨줘야 하고 놀아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요리는 젬병이고 지선이도 저랑 잘 안 놀아요. 맨날 엄마나 찾고 말이에요. 엄마는 남편을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애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아빠란 사람이 많이 안아주고 놀아줘야 애 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잖아. 남편은 투덜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장모님은 연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세요? 유대감, 그거 중요하죠. 근데 지선이가 저한테 잘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서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일게요. 퇴근 후 남편과 엄마가 나눈 대화를 들은 그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장모님을 어려워하기는커녕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대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부랴부랴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는 자고 있는 남편을 한 대 때리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조용히 사는 듯 싶더니 돈을 빌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모습이 너무나 꼴 보기 싫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어쩌겠냐며 지선을 위해서라도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남편이 회사를 성실히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 유치원비에 보탤 수 있었고 그 덕에 가족들이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도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남편은 생활이 좀 나아지자 시댁 식구들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 때는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해 가족들을 모두 놀라게 했지만 정작 장모님 칠순 때는 돈 봉투 하나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엄마에게 생일을 챙겨드리긴 했지만 남편의 이런 행동에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원래도 처가 식구들에게 잘한 적은 없었지만 대출금 사건 이후로는 얼굴이라도 자주 보였던 남편이 이제는 장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안부 전화도 끊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장모님에게 좀 잘하라고 하자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선이 봐주러 올라왔다가 장모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그녀는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장모님은 남편이 못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잔소리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잔소리가 듣기 싫어 짜증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온갖 노력을 다하며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고 잔소리만 하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주식하면서 나 몰래 돈 빌린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앞으로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시든 대답 잘해. 남편은 입을 삐죽이며 겨우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그녀는 아이와 함께 외출 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지만 소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녀에게 당장 나오라며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의아해하며 아이와 함께 집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녀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서방한테 좀 쌀쌀맞았던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서방 좋아하는 반찬을 좀 해가지고 아까 너희 집에 갔거든. 근데 이 서방이 문도 안 열어주고 나보고 들어오지 말고 그냥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설마 지선 아빠가 그랬겠어? 엄마는 상처받은 듯 대답했습니다. 너 내 말 못 믿니? 정말이라니까. 이봐라.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져간 반찬통 그대로 갖고 왔다. 엄마는 반찬통을 보여주며 울먹였습니다. 기도 안 차서 정말. 아무리 마음이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그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남편이 정말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무례였습니다. 그녀의 속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친정에서 대출금을 빌려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반찬통을 보며 그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달래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 남편 앞으로 가서 엄마가 준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야? 장모님이 준 반찬들이지.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문도 안 열어줄 수가 있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난 또 뭐라고? 네가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잔소리만 하시는데 너 같으면 얼굴 보기 좋겠어? 너도 우리 엄마가 네 얼굴만 봐도 잔소리를 줄줄 늘어놓으면 정이 뚝 떨어지겠지. 안 그래? 그래도 밖에서 보자고 했어. 그러니까 성질 내시면 서그냥 가시던데.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엄마 입장에선 당신이 아직도 게으른 것 같으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잖아. 아빠 친구분도 매번 싫은 소리 하시니까 엄마가 더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남편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좀 잘하면 안 돼? 내가 왜 맨날 나만 잘해야 하는데? 장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실 생각은 왜 안 해? 옛말에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장모님은 뭘 하나 잘해주신 게 없어. 그래도 내가 불만 하나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그녀는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안 열어드려.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먼 길 온 엄마한테 그게 할 짓이야? 남편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당신 진짜 너무하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뭐가 너무해? 그러는 너야말로 이 시간까지 지선을 데리고 어디 있었어? 나 너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었잖아. 그녀는 어이가 없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니? 남편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안 넘어갈 건 또 뭐야? 더 먹고 살자고 죽어라 일하는구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저런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결혼 후에야 남편이 본 모습을 드러냈으니 미리 알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그녀와 남편은 각방을 쓰게 되었고 당분간 서로에게 말도 붙이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평소처럼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평소 좋아하지도 않는 술 한 잔을 하자며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아이는 친정 아빠에게 맡기고 엄마와 나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대뜸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어떤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숙박업소 앞에서 찍힌 적나라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긴 뭐겠니? 이 서방이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이 서방이 딱 그 짝이더구나.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그녀는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이 바람이 났다는 거야? 엄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난 거냐고? 승아 엄마가 서울 올라갔다가 이 서방을 봤다는구나. 아무래도 분위기가 요상해서 따라가 봤더니 웬 여자랑 숙박업소에 들어가길래 사진 찍어서 보내줬다.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난리를 칠까 하다가 그냥 참았어. 괜히 역정만 내면 발뺌할 것 같아서 너 만날 날만 기다렸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자랑 도박은 안 해서 그래도 믿고 살았더니. 그래, 나도 믿고 싶었지. 그런데 이렇게 네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진짜 믿을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물으면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야근한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짜증을 내더니 여자나 만나고 다닌 거였어. 엄마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너 이제 어떡할 거니? 이 서방 이대로 놔둘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쳤어?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엄마 문전박대 당한 날도 이 인간하고 갈라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선이 생각해서 꾹 참았거든.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당장 이혼할 거야. 엄마는 진정시키려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흥분하지 말고 잘 생각해야 한다. 내가 알아보니 불륜도 증거가 많아야 위자료 받기 유리하다고 하더라. 계획을 잘 세워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걱정 마. 그래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할게. 엄마는 안쓰럽게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걱정 말고 이혼해라. 지선이랑 너랑 내가 건사 못하겠니? 이 서방 같은 인간하고 더 살다간 미명에 못 죽는다. 그녀는 엄마에게 위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 전공 살려서 다시 취직하면 돼. 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던 건데 너무 오래 쉬었어. 안 그래도 지난번에 팀장님이 나보고 올 생각 있냐고 하시더라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선이는 걱정 말아라.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가서 봐줄 테니까. 그녀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놔두기엔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를 받아내고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받을 것을 받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쉽게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할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흥분해서 이를 그르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있는 그녀에게 평소답지 않게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된장찌개야.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선이 좋아하잖아. 남편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난 또 내가 좋아해서 하는 줄 알았네. 그녀는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말도 안 걸더니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은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화나서 말도 안 하는 건 너잖아. 내가 아니라. 그녀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용건만 말해. 남편은 살짝 뜸을 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나 휴가 냈거든. 우리 가족들 여행 간 지도 오래됐잖아. 여행이나 가자고. 그녀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웬일이야? 여름휴가도 제대로 못 다녀왔는데. 남편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겸사겸사 이럴 때 여행 가야지. 언제 가겠어? 우리 엄마랑 희원이도 바다 간다고 완전 좋아하더라. 그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간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우리 휴가 같이 갔잖아.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반응해? 그녀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적어도 나한테는 물어는 봤어야지. 난 싫어. 남편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아빠랑 여행 한번 같이 가봤어? 왜 휴가 때마다 어머님이랑 가야 하는데? 그리고 아가씨는 결혼도 했으면서 왜 자꾸 우리 휴가에 끼어? 매번 불편한 여행을 당신과 기분도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왜 가야 해? 난 싫어.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너 없으면 우리 먹을 거랑 짐은 다 어떡하라고? 그녀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이거였네. 자존심 때문에 말 한 번 안 걸다가 자기네 식구 먹을 거 챙겨줄 사람이 아쉬우니까 나한테 말 붙인 거였네. 기가 막히다. 진짜. 남편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짐꾼은 무슨 짐꾼이야? 막말로 짐은 내가 다 들지.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짐 싸는 건 나잖아. 어머님이 뭐 하나 세심하게 챙기신 적 있어? 모기 물리면 나한테 모기약부터 달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거 하나 빼먹었다고 지난번에도 난리가 나셨잖아. 게다가 아가씨도 좀 야단이야. 바리바리 싸간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김 꺼내서 먹으면서 타박을 좀 했니? 남편은 짜증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면 어떻게 사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 난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속 좁은 여자니까. 당신은 당신 어머님이랑 동생 모시고 여행 잘 다녀와. 그리고 며칠 전부터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난 엄마 모시고 병원 가야 해. 그녀는 남편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팔팔하신 장모님이 웬일이시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엄마가 지금 당신 때문에 속이 말이 아냐. 밥 드시는 거 소화도 안 된다고 매일 약 드신다고. 남편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왜? 속이 말이 아닌 건 오히려 나지. 장모님, 그 욕을 내가 다 받았는데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주 썩어 문드러졌다. 나는 그래. 썩어 문드러진 속을 해가지고 여행은 잘만 가네.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 여행 안 갈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 너까지 왜 이래?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할 말 많아도 당신한테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사는 거 몰라? 남편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녀는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호의호식은 당신이 하지. 늘 내가 해주는 밥 먹어서 결혼하고 10kg나 쪘잖아.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진짜 안 간다 이거지? 두 번 말 안 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이번에 얼마나 좋은 호텔 잡았는지 알기나 해. 월급 다 어디다 쓰나 했더니 사치하느라 재밌구나.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치라니. 가족들 좋은데 한번 데려가겠다고 큰돈 썼는데 그게 사치야?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의 사치지. 됐어. 안 가고 싶으면 그냥 안 간다고 말해. 가타부타 말 붙이지 말고. 남편은 화를 내고 더 이상 그녀에게 여행을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 한 번 없었던 신우이의 갑작스러운 전화는 그녀에게 대충 예상이 되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떠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언니, 왜 같이 안 가?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파서 그래요.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해서 그날 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신우이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신우이가 매번 여행에 따라가는 이유는 1부터 10까지 그녀가 다 챙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빠지게 되니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아가씨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야 할 텐데 감당 가능하겠어? 그동안 내가 했던 수고 아가씨도 한번 겪어보면 천사 같은 엄마가 악마로 보일 거야. 신우이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친정엄마가 아프다는데 여행 가자고는 말 못하니 결국 신우이는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신우이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엄청 화를 내며 그녀에게 따졌습니다. 어차피 안 가기로 한 여행 아니냐? 그녀는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소리만 지르는 거야?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식구들한테 이렇게 군 거 나중에 다 갚아야 할 줄 알아. 각오하라고.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엄마 아빠 우습게 본 거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거야. 남편에게 남아있던 정도는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고 아이만 아니면 평생 남편을 보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막말을 내뱉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결국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날을 기다리며 계획해왔던 일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차가 작다며 차를 렌트해 갔는데 그 덕분에 차 안에 남겨진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여자의 대화를 그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차 안에서 희희낙낙하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남자와 몇 년을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았다는 생각에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그녀는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으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전화가 올 법한데 그녀는 날짜를 세며 기다리고 있었고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옆에는 어머니와 아가씨도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도어락 고장났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열려? 어머니도 성가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 다리 아파 죽겠어.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 듣고 있어?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모자랄걸. 남편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신우이도 덧붙였습니다. 언니, 집에 있죠? 빨리 문 좀 열어줘요. 오빠가 자기 집 비번도 까먹었나 봐. 배고파 죽겠어. 들어가서 밥 좀 먹게 얼른 열어봐라.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 못 들으셨어요? 그 문 안 열려요. 남편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팔았으니까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못 알아들어. 그 집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더 이상 내 집 아니니까 문 안 열리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난리야? 언니,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얼른 열어봐. 남편도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 먹고 와서 진짜 배고파니까 왜 이러는 거야? 나랑 싸웠다고 비번 바꿔버린 거야? 당신 미쳤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 집 4명이잖아. 결혼할 때 어머님이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다고 해서 그동안 모은 돈이랑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겨우 마련한 아파트잖아. 이젠 기억력도 떨어져. 남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멋대로 집을 팔았다는 거야? 남편은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씨도 함께였죠.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해, 왜 해야 하지? 어차피 4명이인데. 남편은 더욱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멋대로 굴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는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혼이라고 했어? 진우이도 충격에 빠져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미쳤나 봐. 오빠랑 이혼하겠대. 좀 싸웠다고 이럴 일이야.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냥 쉽게 내린 결정 아니에요. 이 사람 바람 피웠거든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바람? 내가 그동안 다른 건 몰라도 여자는 안 만난다 싶었는데 너 말해봐, 진짜야? 진짜 바람난 거야? 얘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잘못한 거야? 도대체 내가 누구랑 바람폈다는 거야?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생사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사람, 내가 괜한 소리를 하겠나? 원래도 저 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세요? 막말로 증거 있으십니까? 증거 있냐고요?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남편과 내연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미래를 속삭이며 대화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마누라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집안에서 결혼하라 해서 억지로 한 결혼이었어.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신우이는 입을 틀어 막았으며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친정 부모님은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는 믿기 힘든 듯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거 조작한 거야. 조작한 거라고. 그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개소리야? 너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지 마. 나 여자 없어. 집에만 늘 있었던 거 알잖아.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 없을 때 집까지 여자를 불렀더라.
지선이 방에 CCTV 있는 것도 모르고 남편은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지. 전 이런 인간과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당장 이 쓰레기 가지고 나가 주세요. 어머니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이혼은 조금만 생각하면 안 되겠냐?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번을 더 생각해야 하나요? 어머님 같으면 이런 남자랑 살 수 있겠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지선이도 있고 애 핑계로 이혼 못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선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쪽이 나을 거예요. 지선이가 나중에 아빠가 엄마를 두고 바람핀 불륜남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요. 지선이가 알까 제가 더 두렵습니다. 남편은 분노와 후회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이었어. 당신은 맨날 나 무시하고 장모님도 날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니까 내가 정 붙일 데가 없잖아. 남편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좋다고 해줘서 그래서 그랬던 거였다고. 그래, 언니, 오빠 정신 똑바로 차리게. 제가 혼낼게요. 그때 그녀의 친정엄마가 나섰습니다. 사돈, 어차피 이 서방은 정신 똑바로 차리긴 글렀어요. 우리 연희가 이 서방한테 그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아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좋다고 매달린 그 여자요? 다 필요 없다고 하던 그 여자요? 제가 상간녀 소송한다고 하니까 돈 한 푼 없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이 남자가 꼬셔서 돈 많은 줄 알고 만난 거라면서 싹싹 빌었어요. 남편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리고 그 여자를 당신이 왜 만나? 왜 당신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마음 다칠까봐 걱정돼서? 걱정 마. 걔는 이미 딴 남자 찾으러 갔더라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뭐? 그녀는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랑 이혼한다는 얘기보다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났을까봐 더 걱정하는 거요. 그런데도 제가 이 남자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싫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선이 때문에 참고 살아온 것도 기적 같아요. 남편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이랑 지선이밖에 없어. 그거 알잖아.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매달리는 이유는 이 아파트도 없으면 당신은 빈털털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 소개로 겨우 얻은 직장도 곧 잘릴 거야. 앞으로 밥 벌어먹고 살 구멍이 없어서 어쩔 거냐고. 남편은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1억이야? 나를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제껏 나한테 했던 행동들 생각하면 더 바닥으로 기어야 해.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그때 시어머니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이러지 마라.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용서를 빈다고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신우이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앞으로 같이 여행 가자고 얘기 안 할게요. 반찬 맛없다고 투정도 안 부릴게요. 아니, 애초에 반찬할 생각도 말아요. 제가 다 해갈게요. 언니는 이제 편하게 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오빠랑 이혼만은 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 언니 없으면 어디 가서 기도 못 펴고 살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연희가 이제껏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 때마다 힘들어하길래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유가 다 있었네요.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 부려먹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친정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다 사돈어른 때문인 거 아시죠? 사돈어른이 유난히 연희한테 까칠하게 굴어서 어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사돈,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왜 이제 와서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하셨을까요? 근데요, 저는 아가씨랑 어머님, 그리고 이 인간까지 다 없어지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찬 같은 거 할 생각 없이 계속 투정만 하고 사셔도 돼요. 알았죠? 신우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러지 말아요. 제발. 그녀는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똑바로 들어. 지선이는 내가 키울 거야. 이미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친권과 양육권 전부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당신이 결혼 생활 내내 기여한 바가 없어서 재산 분할도 내가 유리해. 바람핀 증거 자료도 충분히 넘겼으니까 위자료 준비해 두길 바라. 남편은 그제야 아차 싶었던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그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매번 성질만 피우고 잘못을 부인하던 남편이 무릎을 꿇다니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어이없다는 듯 생각했습니다. 남자란 모름지기 부엌과도 친하면 안 되고 무릎도 가벼우면 안 된다고 했던 남자가 이 남자 맞나? 남편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친정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용서를 빌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나? 남편은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죽은 듯이 지낼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도 정말 잘할게.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남편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각서 쓸게. 공증도 받을게. 그럼 되잖아. 신우이는 다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그래도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착하긴 엄청 착했거든요. 늘 가족한테 잘하고 엄마 속 한 번 안 썩였어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봐요. 그녀는 처음에 남편이 자기 가족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오직 자기 가족에게만 한정된 것이었고 그녀의 가족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한다니까. 정말이야. 남편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선이를 아빠 없이 키울 거야. 지선이도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선이가 나 없으면 맨날 나 찾을 거 아냐. 그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혼을 해도 면접규섭권이라는 게 있어. 당신이 꼬박꼬박 찾아오면 지선이가 아빠를 잊을 리가 없잖아. 뭐 지선이가 당신을 보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더욱 절박해져서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1억이야? 내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 장모님이 연희 좀 말려주세요. 저 연희 없으면 못 삽니다. 장모님한테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발요. 그녀의 친정엄마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 자네 이런 모습 보니까 더더욱 안 되겠네. 남편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차돈, 이러지 마시고 제발 생각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빌려준 5천만 원도 당장 갚으래. 남편은 어리둥절해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이건 또 무슨 소리니?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인간이 주식한다고 5천이나 대출받아서 엄마가 대신 갚아줬어요. 이자까지 쳐서 갚기로 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줘. 남편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너 미쳤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식은 하지 말랬지.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괜히 그랬겠어? 잘 살아보려고 한 거지. 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장모한테 손을 벌리면 되니?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진우이도 격분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도 뭐가 잘났다고 여자를 만나?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나도 갑갑해서 그런 거라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남의 집에서 소란스럽게 이러지들 말고 가셔서 얘기 마저 하세요. 전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거든요. 남편은 당황해 물었습니다. 그럼 집에 있던 내 짐은?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짐은 거기 다 있잖아. 남편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 옷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녀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짐이 중요해? 걱정하지 마.
당신 짐 이미 싹 다 이삿짐 센터에 실어서 어머님 댁으로 보내놨으니까. 남편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너 미쳤어?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몇 년을 살았는데 안 미치고 백이겠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제 어쩌려고 이래? 어머니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등짝을 맞으면서도 항변하다가 이내 그녀에게 다시 빌기 시작했습니다. 구차하게 잘못을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동안 서러웠던 기억을 날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경찰을 부르고서야 소동이 끝났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그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그 뒤에도 여러 번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의 엄마는 남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문전박대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조금은 깨달았을까요? 여러 번 찾아오던 어머니도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이혼 소송은 그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팀장님과 연락해 스타트업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친정엄마가 올라와 아이를 봐주기로 하셨고, 달에 한 번 있던 면접 교섭권도 착실히 지키던 남편은 어느 순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만나던 여자는 떠났고, 남편은 제게 준 위자료와 남은 재산을 주식으로 모두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선물 하나 사줄 형편도 안 되었으니 단칸방에 아이를 부르기 창피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빠 친구도 남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진작에 자르고 싶었는데 아빠 얼굴을 봐서 참아줬던 것이죠. 회사 소문이 나자 남편이 얼굴을 들고 다니기 창피해서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가정에는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니 생활에 활력소도 생기고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엄연희 씨의 사연입니다. 통쾌한 복수가 속 시원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